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결단이라는 책입니다. 롬 무어지움, 이진원 옮김,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개인적, 직업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꾸물거림과 압박감을 추방할 수 있도록 더 똑똑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익혀두면 우리의 삶에 더 나은 건강과 부와 행복과 결단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더 빠르고 훌륭하고 원대하게 결단하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게을러. 난 항상 꾸물거려. 이런 혼잣말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자신에게 붙이는 이런 꼬리표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게으른 사람, 꾸물거리는 사람으로 낙인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는 분야에서는 상당한 결단력을 발휘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연의 특성을 가졌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또 게으른 사람도 아닙니다. 관심이나 흥미가 없거나 일이 힘들거나 업무가 충분히 중요하지 않을 때만 그런 특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하는 일을 좋아할 때 우리는 정반대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누구나 우유부단함이 악화됩니다. 그러나 컨디션은 일시적인 것이고 수준은 영원합니다. 인생의 한 영역에서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실패는 결단력을 위축시키고 발전과 성공은 결단력을 향상시킵니다. 꾸물거림은 자기보호 기제입니다. 중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 정말로 밑도 끝도 없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방식대로 꿈을 댑니다. 습관적으로 꿈을 대기도 하고 어쩌다 한 번씩 꿈을 대기도 합니다. 우유부단과 꾸물거림은 숨겨진 형태로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어떤 일 때문에 에너지가 소비될 때 꿈을 댑니다. 꾸물거림은 질병, 질환, 정체성, 위기라기보다는 다소 구식이지만 아주 유용한 목적을 가진 자기보호 기제입니다. 가끔씩 이것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물거림과 우유보다는 우리가 두려움, 고통, 위협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인간의 평범한 특성입니다. 그것들은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할 에너지를 지켜줍니다. 자신을 꿈을 대는 사람으로 낙인 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소한 변명과 하찮은 일들이 자기의 보호를 위한 기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끔은 꿈을 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우유부단에도 작은 혜택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어떤 행동이나 감정에도 숨은 장점은 있습니다. 가치가 낮은 일을 꿈을 대는 건 괜찮습니다. 경제적 관점, 잔존 가치 면에서 아무런 장점이 없는 행정 업무 등을 미루고 가장 중요하거나 가치가 높은 일을 하는 게 무조건 똑똑한 행동입니다. 동굴 청소보다는 사냥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해 두는 게 더 나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치가 낮은 일에 별도의 에너지를 쏟는 걸 미루면 우리의 자존감과 순자산은 극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완벽한 때라는 건 결코 없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직업적, 개인적으로 탁월해지기 위해서 일단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는 게 완벽함의 역설입니다. 지금만큼만 완벽하면 됩니다. 우리는 결점을 가지고 있고 특이하며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학습하고 지루함과 위축감에 더 잘 맞서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달성 불가능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려고 하다가는 많은 불안, 즉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는 감정과 함께 꾸물거림, 고통을 연장하는 마비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저주가 될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판단 대상이 되는 두려움을 피하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장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탁월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면 됩니다.
뜸을 들인다라는 건 천천히 준비한다라는 뜻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뜸 들이기를 멈춰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즉시 가장 중요한 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가속도를 붙여야 합니다. 오랜 습관에서 벗어나서 무엇보다 서둘러서 일을 끝내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을 계속할 때보다 시작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뜸들이기를 할수록 시작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움직이는 몸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휴식을 취하는 몸은 계속해서 휴식을 취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을 미룰 기회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다가는 일을 시작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미루다간 악취가 풍길 때까지 썩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루고 현실을 외면하려는 결정도 역시 결정입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뭔가 중요한 일이 터질 때까지 더 커지면서 점점 악화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 들리는 진실로부터 숨지 말아야 합니다. 좀 미뤄도 된다라는 아니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뭘 해야 하는지 안다면 꿈을 대지 말고 당장 그 일을 실행하면 됩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멀티태스킹이란 의식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서도 적극적으로 중요한 일을 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운동하면서 팟캐스트를 듣는다면 그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멀티태스킹입니다. 회의하는 도중에 전혀 다른 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건 멀티태스킹이 아닙니다. 장거리 비행을 하면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것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멀티태스킹입니다. 일 건너뛰기는 습관적인 행동입니다. 처음엔 악의 없이 일을 건너뛸지 몰라도 새로운 일을 하다가 건너뛰고 더 새로운 일을 하다가 또 건너뛰고 더 새로운 일을 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려놓은 일은 많은데 마무리 지은 일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 일 저 일 돌아다니는 사이에 걸리는 시간은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이 일 저 일 옮겨가며 하는 동안 모든 에너지는 거듭 시작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모든 방해 요인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킨 후에 최대한 오랫동안 몰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레카는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실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 결정에 상당한 무게를 둡니다. 그 결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더 똑똑하고 빠르고 큰 결정을 내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크게 생각하더라도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그런 결정을 빠르고 쉽게 내린 이상 비로소 이후 1년의 결정들이 이어집니다. 이 결정 중 일부는 좋은 결정을 토대로 내린 좋은 결정이지만 우리를 약간 퇴보하게 만드는 나쁜 결정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결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 먼저 빠르게 실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작은 단계의 결정들로 쪼개서 그것의 중요성이 주는 무게감을 줄여야 합니다. 한 번의 획기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백에서 수천 번 결정합니다. 분명 하루아침에 이룬 것 같은 성공도 다시 보면 10년 동안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일 경우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최악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모든 좋은 결정, 나쁜 결정, 무결정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리 모든 사실이나 변수를 속속들이 파악하기를 바라면서 결정을 미룹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긴 불가능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발걸음인데요. 심지어 꾸물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을 미뤘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게 종종 최악의 결정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상관없이 많은 미지의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잘못된 결정은 빠르게 시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결정을 올바른 결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 사실은 올바른 결정의 일부였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근육을 키우듯이 결정하는 방법도 연습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좋건 나쁘건 모든 결정에는 대가와 결과가 따릅니다. 나쁜 때가 없이 좋은 때만 있을 수는 없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손실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꾸물거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정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감정은 단지 모든 결정 때마다 예외 없이 존재하는 결정의 모든 양극화된 부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 감정은 결정을 더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덜 분명하게 만듭니다. 이 감정은 결국 자존감에도 상처를 줍니다. 낭비한 시간이나 멈춰진 시간은 후회나 회한이나 타인과의 비교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이 모두 좋거나 모두 나쁘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어 갈등하는 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갈등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또한 그로 인해서 모든 선택지를 볼 수 있게 됨으로써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갈팡질팡할 때는 모든 면을 살펴본 다음에 단순히 한 면만 보지 않는 지혜를 가졌다는 걸 알고 선제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앉아서 머뭇거린다면 벗어나라고 합니다. 계속 앉아서 아무 결정도 하지 않으면 엉덩이만 아프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